나쁜 사람 좋은 사람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더 좋으십니다. 네. 표정도 밝으시고. 어젯밤에 잠을 설쳤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와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설치신 분들 많았어요. 네, 저 예. 몇 번 잠을 깼는지 몰라요. 언제 나오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언제 나오나. 네. 우리 국민들이 남 잘못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아닌데 네.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그 심한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때문일까요?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기다린 거죠. 남 잘못된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란을 일으키고 외환까지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제일 걱정했던 게 전쟁이었거든요. 전쟁 나면 어쩌나. 그래서 꼭 파면시켜야 된다.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간절히 기원했는데 그런 사람이 반바지 입고 활보하고 다니고 이런 세상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의로운 세상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지금 외환죄 수사 중입니다만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내 죄를 가리겠다. 나와 마누라의 죄를 가리겠다. 이런 악랄한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악랄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정말 표현이 딱 맞으시네요. 악랄한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저는 법사위에서 군사법원이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갔어요. 예. 국방부에 가서 법사위를 하는 중이었어요. 법사위를 해서 김용현을 앞에다 놓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정감사 질의. 그런데 그렇게 못되게 나오던 예. 김용현이 그날따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김민석 국방위원회에서 김민석 의원하고 김용현이 붙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김민석이 한 말만 하면 그냥 팍팍 치고 아주 눈을 부라리고 그런 걸 봐서 우리가 다 준비하고 갔어요. 국방위 군사법원 예. 그때가 국정감사를. 언제쯤인데요? 내란 얼마 전에. 내란이 12월 3일이니까 9월에서 10월쯤이죠. 아, 국감할 때? 국감할 때. 예. 갔는데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그랬거든요.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답변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싸우자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예, 의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살살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방부 장관 많이 바뀌었군요. 다행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질의를 하면서 언론에 갑자기 뜬 거예요. 북한 평양에 무인기, 상공에 무인기 뜬 거 발견. 아. 그런데 그때 합참이었나 어디에서 답변해 줄 수 없음. 예. 이게 남쪽에서 띄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답변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막 보고 국방부 장관한테 질문을 한 거죠. 국방부 장관 이게 뭡니까?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떴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무 순진한 표정으로 의원님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가 더 중요하잖아요. 윤석열의 뭐건 간에. 그러니까 지금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의원님 저희들이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상공에 떠서 우리 쪽에서 합참인가 누가 발표까지 했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국정감사도 중요하지만 국정감사할 때가 아니다. 지금 나가시라. 그럼 우리가 잠시 정해드리겠다. 정해드릴 테니까 나가서 상의하고 오셔라. 전체 파악을 해라. 왜냐면 나라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김용현하고 각도 세우고 윤석열하고 각도 세워야 되지만 이 나라의 위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정회를 하고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따가 제가 이게 약간 나가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체크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저한테 딱 걸린 거예요. 밖에서 김용현이 다른 사람하고 그냥 어디 가서 중요한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저희 국감장 바깥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 아니 의원님 다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밖에 있다가 저한테 걸린 거죠. 제가 들어와서 아니 나가서 다른 회의를 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있더라 하니까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자. 저희가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때까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떴으면 북한이 총격을 가해올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그때부터 다 머릿속에 넣어놓는 거고 자기네가 한 짓이고 북한에 떴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한 거고 계엄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저희들하고 굳이 각세우지 않고 그 착착 외환의 위기를 밟고 있었던 어차피 거죠. 이제 북한이 그걸로 도발을 하면은 그걸 빌미로 계엄 선포하고 그렇죠. 너희들은 바로 정리할 거니까 네.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 지금 막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평양에 무인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 윤석열하고 거기 있던 사람들 박수 치면서 환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드론 사령관 예하의 그 병사들 그런 사람들 뭐 26명인가 27명 표창도 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 김용대 드론 사령관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말이 안 되죠.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김동현이라고 박정훈 대령이 전부 다 무죄 나지 않았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무죄 났고 어제 마지막 무죄까지 다 났고 항소를 했어요. 군 검찰이. 항소를 해서 다시 항소심을 했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항소 철회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국방부 차관이 철회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 검찰 단장 업무 배제해라 라고 했는데 업무 배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보도 나오기를 항소 철회 어제 했고 오늘 박정훈 대령은 수사 단장으로 복귀했고 그다음에 그때 검찰 단장이었던 군 검찰 단장 김동현은 업무 배제했다고 나왔습니다. 이제 특검이 피의자로 그리고 수사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군에다가 업무 배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드론 관련한 그자도 업무 배제를 저희가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이 안 되는 짓을 해준 거죠.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의 수사 외압을 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업무 배제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지금 정권이 바뀌고 특검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차관이 되고 그러면서 이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환죄가 매우 큰 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 외환죄는 지금 빠졌는데 어제 우리 이제 이병철 변호사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워낙 재판을 늦게 하니까 6개월 뒤에 또 풀어줘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구속영장 청구하려고 놔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보도도 그렇게 나왔죠. 내란죄까지 하고 외환의 내용은 그러니까 요번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또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놔뒀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제 300페이지를 보완해서 구속영장 청구에 300페이지를 보완해서 넣을 때 외환의 내용까지 넣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는 그런 내용까지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특검을 만들 때 원래 외환죄는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에 특검을 수정 제안하면서 외환죄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외환에 관한 수사를 더 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이번 구속영장 어제 추가로 하면서 외환죄까지 넣었습니다. 법사위 계시면서 이렇게 이제 구치소라든지 이런 시설 같은 거 가끔 보러 가시죠? 그럼요. 이번에 윤석열이 있는 독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석열이 있는 독방은 어떻든 뭐 아주 저는 서대문 구치소에 있었거든요. 언제? 서대문 구치소. 언제요? 1986년 12월. 학생? 요번에 서대문 구치소 갔더니 진짜 무서운 데더라고요. 오. 대학교 저는 86년도에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어서 저는 치안본부도 다녀온 사람입니다. 저 요 정도예요. 치안본부에 있었고요. 제가 이대 나온 여자만이 아니고 치안본부 다녀온. 치안본부 다녀온 여자고요.
중요한 건 물고문도 당한 여자입니다. 정말요? 네. 아이고. 박종철 열사가 욕조에 빠지면서 이 심장이 눌리면서 예. 사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더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의자 뒤로 그 수갑을 채우고 머리가 제가 여대생 때니까 길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탁 묶어줍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뜨리면 머리가 들어가서 기도를 막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의자째 들어서 욕조에 파묻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속에 볼 때 이 가슴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나 치안본부 애들이 그런 정도로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다. 아예 다 갖다 쳐놓습니다. 쳐놓고 그리고 이렇게 묶어놓고 여기 욕조가 있으면 이렇게 눌러서 여기가 압박될 수도 있기도 한데요. 그렇게 하면 물에 다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의자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의자를 들어서 쳐놓고요.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발목에 수갑을 채웁니다. 그리고 무릎과 요 뒤로 손을 또 넣습니다. 거기다 또 수갑을 채웁니다.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수갑을 채우고 팬티만 입힙니다. 팬티만 입힌 채로 욕조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물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물이 차오르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위에까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위에서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묶인 채로 눌리기 때문에 여기가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훨씬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제가 용산 그 유치장에 있을 때 옆에서 물고문 받던 남학생들이 얘기해 준 내용이거든요. 사이가 뭐 저도 그랬고 서대문 구치소도 갔고 그랬는데 서대문 구치소에 비하면 윤석열 호텔방이죠. 그런 고문을 당하셨어요? 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정말 그러셨군요. 네, 윤석열 지금은 서울구치소는 호텔방인데요. 호텔방이지만 어쨌든 에어컨 없이 반바지 입고 이렇게 설치고 다녔는데 그리고 온갖 덥다고 뭐 장치해놨을 거 아닙니까? 우선 에어컨 없고 선풍기 한 대 정도 있고 그런 방입니다. 예. 당장 오늘 이제 재판에 안 나갔거든요. 오늘 새벽까지 뭐 기다리느라고 잠을 못 자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얼핏 그게 생각이 나요. 박근혜 같은 경우에도 구속 수감돼 있을 때 아예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버티기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도 그런 것을 지금 노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겠죠. 자기가 이렇게 빨리 구속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 못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검사했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이 충분히 이렇게 해서 자기를 구속시킬 거다. 그러나 혹시 법원이 동조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구속이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겁니다. 재판을 나가는 것이 맞겠는가 안 나가는 것이 맞겠는가 라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법꾸라지이기 때문에 재판에 나가서 여러 가지로 자기가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당황했을 것이고 그리고 좀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윤석열이 그동안에 제대로 조사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조사 제대로 안 받았습니다. 공수처 수사할 때는 네. 계속 나가서 뭐 진술 거부하고 네. 지난번에는 뭐 경찰한테 못 받겠다고 버텨가지고 한 몇 시간 하다가 그리고 그 다시 다음 돌아왔죠. 날은 구속될 것 같으니까 조사 받는 척하고 예. 그거 한번 딱 받은 거가 전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판장에 가서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따져보고 지기현 같은 사람 또 만날까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지기현 같은 사람들 곳곳에 뿌려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3년 대통령 하는 동안 그냥 있지 않았던 거죠. 이 지기현 같은 사람, 조이대 같은 사람, 그리고 대법관 10명이 전부 다 이재명 파기환송 시키잖아요. 이렇게 골고루 모든 작업을 다 해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었지요. 예. 예. 자기를 돕던 사람들도 특검 앞에 가서 다 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내란 특별법을 지금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란범은 사면 안 해주고 네. 또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은 국고 보조금도 안 주고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당론은 정해져 있습니까? 내란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박찬대 의원을 중심으로 어제 그제 대표 발의된 것 같고요. 제가 네. 원래
아주 일찌감치 내란 사범은 사면 없다. 예. 윤석열 연금 있습니다. 연금. 지금 연금 예. 받나요? 아직 저게 되지 않았으니까. 최종- 확정이 되지 예, 않았으니까. 예. 그래서 내란 사범은 아예 연금 없다. 예. 그리고 내란 사범은 복권 없다. 그리고 김용현 같은 경우에 월급 받았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연금 받습니다. 그래서 연금 없다. 연금 신청했잖아요. 네, 연금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 전부 다 내란 사범은 연금 없다, 월급 없다, 그리고 사면 없다, 복권 없다. 다 만약에 만들어 놨습니다. 김용현 같은 경우에 지금 네. 연금 신청해서 받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 네. 법이 만들어지면 네. 소급 적용이 됩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내란 사범이라고 확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연금을 받지 못하죠. 원래 소급 입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만든 법이고, 근데 이 법이 우선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란범이라고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 거죠. 순간부터만 네. 안 받아도 예, 그 순간부터만 안 받아도 그렇지만 지금 감옥에 있어서 연금을 받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합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죠. 말이 안 당연하죠. 되죠. 예. 원래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공무원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만둬야 되지만 바로 뒤에 이어지는 연금 같은 거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공무원일 때 했던 지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 공무원법에 의해서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란 특별법은 통과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통과시켜야죠. 언제쯤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야기해야 합니다.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론이 빨리 만들어지고 중요한 건 여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도 자꾸 열어야 합니다. 빨리빨리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잡게 된 겁니다. 법사위에서 저희가 김건희 청문회 했죠. 그리고 또 검사 탄핵 4명 시키는 청문회 했죠. 그리고 또 최혜병 수사 외압 청문회 했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청문회 했죠. 여러 가지 청문회를 다 했습니다. 청문회 하면서 온 국민의 시선이 모이게 된 겁니다. 계속 언론에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황하게 된 겁니다. 명태균 관련해서 강혜경 씨 불러다가 전부 다 국정감사 했죠. 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리고 제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했죠. 이렇게 나오니까 이 내용이 계속 언론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서영교가 계속 기자회견 하니까 거기서 명태균이 또 중간에 얘기하잖아요. 예. 특검해달라. 제가 특검하겠다라고 하고 한동훈이 국회에서 특검 받고 싶다. 이런 뉘앙스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화들짝 놀라서 비상계엄을 앞당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김용현 등등에게 사면 없고 복권 없고 그리고 연금 없고 월급 없고 이런 것 관련해서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빨리 통과시키자고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예. 제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빨리 땡기긴 할 텐데 워낙 법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법조인들끼리도 생각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대중적인 법 아닙니까? 당연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 국가 보조금 지급하지 않는 것도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걸 떠나서 그 전에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 가운데 이 내란이라든지 이런 것에 연루된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장에 지금 체포 방해했던 45명 네. 다 지금 조사 받아야 되죠. 당연히 받아야죠. 저희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라고 이야기했고 아니 그리고 거기가 어디라고 갑니까? 관저야 어디라고 갑니까?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 다음에 공천 받고 싶어서 제가 보기엔 간 것 같아요. 윤석열이 공천 주지 않는다는 건 아는데 그 유튜버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하고 자빠졌어? 빨리 거기로 가! 이러니까 아주 바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윤석열 지키러 왔어요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다음에 공천할 때 경선을 하면 경선의 일용을 받고자 온 것 같은데 그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내란 동조의 죄 등등해서 수사받고 처벌도 받아야 합니다. 국힘의원들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할 때 자기들은
불체포 특권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도장까지 막 찍고 그랬었죠.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려나요? 그러니까요. 자기네는 불체포 특권 받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수사 잘 받으시고 필요할 때 체포 막지 마시고 또 필요할 때 구속 막지 마시고 사필 규정입니다. 아휴, 참 그렇게들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몰라요. 천년만년 갈 줄 알았던 거죠. 제가 이번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하는 대화였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열 풀려나서 자기네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윤석열 풀려나는 동안 다 끝났구나 그랬답니다. 감옥에 가 있을 때 그래도 국민의힘이 좀 제자리를 잡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윤석열이 딱 풀려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네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네. 뭘 좀 아는 오히려. 사람이네요. 네. 그리고 김용현 6개월 돼서 풀려난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네 눈앞이 깜깜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김용현 방지법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빨리 그거 좀 징작자 만들어서 막아줬어야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 이름을 얘기하지 못하지만 예 그분들의 생각 옳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김상욱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사람 없었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윤석열 탄핵시킬 때 김상욱 등 그 함께했던 그 의원들이 없었다면 조경태 의원 등 없었다면 탄핵하지 못했고 지금의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욱 의원이 저희 당으로 와서 저희들 보면 너무 활짝 웃고 다닙니다. 이제 참 국민들 그동안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전부 다 하나씩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서영교 의원님한테 한번 그 제일로 이 중에서 미운 사람 한번 좀 골라봐 주실래요? 네. 한덕수, 이상민, 조태용, 박성재, 이완규, 윤상현 1등 누굽니까? 아유, 다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람인데요. 예. 이야기를 하자면, 윤상현은, 누굽니까? 윤석열이 전화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김영선 공천하라고. 그 시작을 만든 작자. 그렇죠. 예, 라서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윤석열 내려오게 한 아주 키맨입니다. 키맨. 그런데 이제 또 윤석열 관저에 있을 때는 제일 선봉에 서서 가고, 예. 그래서 나쁜 짓을 한 키맨입니다. 그래서 뭐 제일 밉진 않습니다. 제가 한때 이 사람이 제일 미웠어요. 왜냐하면 관저에 가서 선동하고 있고, 예. 윤석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선동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미웠어요. 그래서 제가 윤상현을 계속 기자회견할 때마다 이름을 거론한 사람이 예. 윤상현입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윤상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미운 건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동기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드러납니다. 아, 네가 이래서 이랬구나. 네. 왜 한덕수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대통령 후보 출마하려고 했는가. 이런 것도 다 나오고 네. 윤상현은 왜 저렇게 추운데 앞에 나가서 소리를 높여야 됐던가 이런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윤상현이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너무 미웠는데 그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어떻든 지금은 윤상현은 너무 선명하게 나쁜 짓을 해서 이제 딱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밉지는 않아요. 처벌 제대로 받겠구나. 근데 윤상현이 지금 미운 건 윤상현 핸드폰을 아직도 못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윤상현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네, 핸드폰을 못 윤상현 찾았어요? 핸드폰을 못 찾았다는 오. 거예요. 그래서 윤상현 지금 핸드폰 내놓는 게 윤상현의 살 길이다. 그렇죠. 저희가 이 법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백하면, 협조하면 맞아요. 법을 감경해 준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법사위에서 특검법, 김건희, 명태균, 건진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명건 특검법은 제가 대표 발의했고요. 다른 건 제가 다 심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윤상현 지금이라도 협조하면 죄가 감경된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요. 예. 제일 미운 사람 고르라면 한덕수인 것 같아요. 나쁜 사람 예. 1등은 왜냐하면 예. 비상계엄 딱 차단되자마자 나와서 어우
자기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비상계엄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90도로 허리 숙여 사과하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상계엄은 정족수가 있어야 되니까 사람 부른 사람이 한덕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서류가 잘못됐으니까 북이 똑바로 해야 된다고 서류 만든 사람도 한덕수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 지침 자료 다 받고 나눠주기까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딱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90도로 사과하겠냐고 제가 물었더니 사과하겠다 그래서 그나마 한덕수가 괜찮은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덕수 권한대행 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덕수 빨리 잘라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나중에. 그런데 한덕수 그나마 탄핵하고 또 최상목 왔잖아요. 최상목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상목 탄핵해야 된다고 했는데 끝내 탄핵 안 시켰잖아요. 그러니까요. 맨 마지막에나 탄핵됐고. 그래서 저는 너무 겉과 속이 다른 아주 철면피 한덕수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되고 싶었고, 그리고 호남에 가서 저도 호남 사람이라고 외치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네. 나 좀 봐주세요지요. 저 대통령 안 되면 죽어요. 이게 속마음에 있는 거죠. 나쁜 사람 1등은 한덕수다. 네. 저는 아까 근데 불러준 더 사람 중에서. 교활하고 아주 악랄한 사람이 네. 조태용 같아요. 네. 한덕수도 뭐 정말 뭐 버금가지만 예. 어떻게 딱 잡아떼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 명예를 걸고 나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그렇게까지 국회에서 얘기를 네, 했어요. 그러게요. 예. 그랬습니다. 딱 잡아댔죠. 눈이야 흔들렸지만 딱 잡아댔죠. 되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태용이라는 사람은 당 사람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확실하게 변신을 한다고 합니다. 변심도 확실하게 하고. 예. 자기 살 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뭐하건 간에 자기는 보고받지 않았고 확실하게 변심을 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예. 김건희하고 통화한 내용이 다 드러났잖아요. 비아폰으로 통화한 내용도 그렇고.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죠. 예. 진짜 나쁜 정치인 사람이죠. 전부 다 체포하라는 거 다 알고 있었던 나쁜 사람이죠. 예. 이제 3대 특검이 풀가동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 이제는 이제 김건희 시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우리는 이제 그 16개 중에 이렇게 이제 뭐가 나올까 궁금했는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맨 처음인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제 집사 게이트라는 게 나왔어요. 16가지 안에는 안 들어가 있던 건데 이걸 찾아낸 것도 대단한데 이제 그걸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려고 그랬더니 또 법원이 거기 안 들어가 있다고 기각을 했다고 그래요. 16가지 안 들어가 있나요? 제가 다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명건 특검은 제가 만들었거든요. 건진법사 특검. 이게 그 집사가 가방이나 이런 거 관리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수사 고발된 사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16개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제가 한 번 더 볼 텐데요. 그전에는 우리가 합의 보고 통과시키려고 윤석열이 거부권 날렸잖아요. 그래서 국힘하고 합의 보고 통과시키려고 그래서 몇 가지 뺐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 과정 속에서 인지된 사건 이런 것들은 내란 때는 뺐었어요. 그런데 다시 윤석열 탄핵되고 그리고 또 파면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미쳤어 이걸 빼게? 전부 다 넣습니다. 예. 외환까지 넣고 김건희 특검에는 이 과정 속에서 인지된 사건 다 넣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간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하는데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도 지기현하고 똑같은 작자일 수 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또 뿌려놓고 심어놓은 온갖 사람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그 판사들이 김혜경 여사 그거 해서 선고했던 판사들이래요. 네. 그러면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김명건 특검법에는 이 수사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인지된 사건 전부 다 김명건이 뭐죠? 김건희, 명태균, 건진 이 특검법은 하나가 붙어 있어요. 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만이 아니고요. 예. 김건희,
명태균, 건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건 특검법이라고 하시는구나. 다 들어 있고 이 안에 맨 마지막 항 정도에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인지된 사건,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고소 고발된 사건 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걸 기각할 이유가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거 감히 기각을 예. 하다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그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여 가지고 정말 보잘것없는데 거기에다가 대기업이 18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럼요. 근데 그거를 기각을 해? 그 모두 다 이제 철저히 수사하면 다 나오는데요. 예. 그 후원했던 기업들 있잖아요. 전부 다 거의 다 오너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든지 그 회사의 수사 대상이라든지 내사 중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후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펴요. 구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특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정조사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다 했는데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구리고 냄새는 다 나고 흔적은 다 있습니다. 특검이 불러다가 수사하고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특검의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제자리로 이렇게 딱 뭐들 갖다가 놓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최혜병 특검 공소 항소 취하하고 내일 또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으로 복직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유, 그거 듣는 순간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든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박정훈 대령 재판받는 그날 갔거든요.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그랬어요. 예. 너무너무 추웠어요. 예. 너무너무 추웠는데 우리는 핫팩도 좀 넣고 손에 장갑도 끼고 목도리 두르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갔어요. 예. 박정훈 대령 멋있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딱 자기의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정훈 대령이 딱 서 있는데 얼마나 꼿꼿하게 서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박정훈 대령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재판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떨리기도 하지만 그 바지 속에 제가 보니까 내복도 안 입었던 것 같아요. 그 군복 하나 입었는데 너무너무 추운 날입니다. 위에도 웃돌이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병, 지금 갑자기 또 울컥하는데요. 그때 제가 뒤에서 진짜 울컥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어야 하는지. 그 추위에 얼마나 추운 날. 그런데 또 그날 격려하러 온 정치인들에게 또 말을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거기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재판 받을 때 제가 그 재판정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묻는지 모릅니다. 눈빛 하나, 숨 쉬는 그 뭐라 그럴까 방향? 이 사람이 지금 진실을 말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숨을 어떻게 쉬는지까지 그들은 체크해내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너무 감사하게 법원이 무죄를 판단해 주었죠. 예. 이렇게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아가지고 참 기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자리로 또 돌아와야 될 것이 예. 박정훈 대령은 수사단장으로 복귀했고요. 예. 그런데 김동연 검찰 단장이 있어요. 예. 그자가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라며 영장을 치고 기소한 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항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자를 이번에 특검이 업무 배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주 다행이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청문회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감사하고. 너무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대통령실에, 그 안보실에, 그 법률 비서관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제가 보기엔 다 연루되어 있습니다. 다 연루되어 있으니까 다 낱낱이 찾아서 제자리에 처벌해야 합니다. 예, 그래야죠. 오늘도 역시 시원시원하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살펴봤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지요. 서 의원님께서 이번에 독점 플랫폼 갑질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셨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동네에 예. 그 떡볶이 하시는 분들이 예. 있었어요. 아들이 떡볶이 가게를 차렸다며 예. 엄마 아빠가 그 떡볶이
장사를 대신해주고 계셨어요. 어. 너무 잘 된대요. 예. 저희 거기 가서 매장에서도 먹고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너무 예뻐하셔갖고 자기네는 강원도에서 왔는데 장사는 너무 잘 돼서 너무 좋고 서영교연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전단지를 뿌리는 배달하는 분들에게 서영교 의정보고도 뿌리게 하겠대요. 예. 이런 정도로 저를 좋아해요. 그렇게 잘 되세요. 너무 잘 된대요. 맛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중간에도 가고 너무 잘 된대요. 근데 이제 한 해 지나고 갔어요. 그때 문을 닫는데요. 왜 닫을까요? 배달비가 그렇다고 그쵸? 배달비. 뭐 이분들이 꽂진 않았지만 아들이 또 아니까 그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 그다음에 쿠팡이츠 이런 곳에 깃발을 꽂는데요. 이것마다 돈이래요. 수수료가 이 매출은 그런 데를 끼고 해야 매출이 50% 정도가 그런 데를 끼고 나오는 게 50%. 그 사이에 수수료만 27%예요. 그러면 재료떼하고 뭐하고 하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너무 잘 됐는데 예.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배달앱 불러야겠다. 요기요도 부르고 쿠팡이츠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다 불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엔 적자라고 그러고 지금은 7천억, 9천억 흑자예요. 그런데 자영업자, 이 배달하는 사람과 이런 자영업자들은 전부 다 쪼그라들고 끝내는 그들을 안 쓰고 아니면 폐업을 해야 돼요. 100만이 폐업을 합니다. 이러는 동안 누구는 살이 찌냐? 배달의 민족 전부 다. 그렇죠. 배달의 민족은 어디 기업인지 아세요? 독일 기업이에요. 그래요? 배달의 민족을 독일 기업이 샀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돈이 다 독일로 가요. 이러는 세상이 불공정한 세상이잖아요.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제가 이 불공정한 갑질 방지법, 플랫폼들의 갑질 방지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를 여러 개 했고 불러서 이야기도 많이 했고 어제는 중요한 분들과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독일로 팔아도 다른 건 몰라도 배달 그건 좀 그러잖아요. 이게 자본의 논리로 그 자본들이 와서 사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요 은행 3대 은행 70%가 외국 자본입니다. 여기서 아주 돈을 벌었어요. 뭐냐면 돈이 풀리고 이자가 높아지고 또 이자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대로 돈을 왕창 법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돈을 내 나라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공정에 관한 법률, 예. 온풀법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에 관한 법률. 저희가 대표 발의했고 통과시킬 걸 요구하는데 이걸 통과시켜야 될 정무위의 위원장이 국민의힘이에요. 회의를 열지 않아요. 2달 동안 회의가 거의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저는 법을 만들면 되는데 왜 재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시나 그랬더니 열어라. 국민의힘 윤한홍, 윤석열의 최측근 윤한홍, 이제 윤석열도 떠났다. 그리고 당신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김건희, 명태균, 건진 과정에서 계속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윤한홍. 윤한홍은 빨리 정무위를 열고 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네. 하여튼 호가호위하고 이세를 부렸던 자들 지금은 벌벌 떨고 있을 텐데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요. 네. 그런데 놓칠까봐 특검은 서영교도 부르고 법사위 사람들을 좀 불러서 이 조사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한테 후보 시절에 대구 경북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기셨습니다. 제가 대구 경북에 30곳을 다녔습니다. 인구가 감소합니다. 대구 경북이 어렵습니다. 특히 경북 더 그렇습니다. 불이 난 안동은 너무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요, 영주 가보셨습니까? 영주? 못 가봤습니다. 영주를 갔는데 제가 30곳 다녔거든요. 예. 영주에 갔는데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그래도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에게 와서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유세하는데 왜요? 의원님 여기에 납공장이 들어옵니다. 도와주십시오. 납공장, 예. 납재령 공장. 베토벤이 귀가 멀고 눈이 멀었는데 그 이유가 납중독이었죠. 납중독이었다. 납으로 된 그릇, 납으로 된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그게 다 안 나올 것 같지만 납이 조금씩 나오면서 몸에 스며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 주거지 가까운 곳에 납 공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납 공장이 들어왔고 벌써 법원의 1심은 들어오면 안 된다가 이겼는데 2심, 3심에 김현장 변호사들을 사면서 영주 쪽이 치고 납 공장이 이겼어요. 그래서 납 공장을 허가를 해야 돼요. 법원도 끝났고. 근데 이걸 저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재주로 도와주겠어요. 선거가 끝났어요. 제 원내대표 선거도 끝났어요. 그때부터 문자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라고. 기한이 7월 9일이랍니다. 7월 9일 날 승인 허가를 내야 된다. 오늘인데요. 오늘은 10일입니다. 10일. 네. 예. 어제였습니까? 어제였나 봅니다. 어제가 7월 9일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어제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재주로 그걸 막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나. 이 상태로 되면 낙공장은 들어와서 영원히 영주의 사람들은 더 없어질 텐데. 그리고 그 지방을 지키는 사람들이 목숨이 흔들릴 텐데. 그래서 제가 고민했으면서 영주시도 전화해보고 예. 또 우리 영주 당협위원장께도 전화해보고 영주 시민들께도 전화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주가 생긴 이래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게 그랬군요. 처음이래요. 안 보이는 곳엔 더 많습니다. 막 농성하고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낙공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주시청, 영주시민대책위원회, 영주 우리 박규환 당협위원장, 그리고 대구환경청, 그리고 대한민국 환경부 다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모두 다 거기에 낙공장은 맞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제가 또 판결문까지 다 읽었어요. 근데 김현장의 장난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판사들이 모두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이 행정소송에서 판사들이 1심에서는 랑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환경부 장관 내정자를 만났습니다. 납공장 관련해서 확실하게 기준을 내놓으세요. 납을 재련할 때 어떻게 위험한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확실한 기준을 내놓으세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미국 기준을 따라야 된답니다. 미국 기준에 따르면 그 공장은 허가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애매하게 하면서 대한민국 기준에서 허가를 된다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한테도 연락해서 경북도당위원장이었어요. 당신이 해결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쫙 했는데 끝내 환경부가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저께 예. 저희한테도 오고 저도 질의했고 오. 그리고 이게 예. 영주시청에게도 간 거죠. 예. 영주시청도 질의하고 예. 영주시청이 딱 받아보니까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납공장이 내놓은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딱 걸렸다. 왜냐하면 납이라고 하는 원료를 재련할 때는 그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예. 이 기준은 미국 기준에 따라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영주시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회의를 해서 어제 4시에 불허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로 큰일 하셨네요. 예. 오늘 또 마지막을 이렇게 기분 좋고 좋은 사람. 훈훈한 소식으로 오늘의 좋은 사람 서영교. 한 번 더 하면 오늘의 좋은 사람 영주 시민분들, 영주 시민대책위원분들, 영주시에서 단식을 무기한으로 하려고 하셨던 목사님, 예. 신부님, 그리고 또 시민대책위원님들, 그리고 또 우리 박규환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영주시청도 예. 너무 전향적으로 판단해주는 영주시청 관계자 여러분, 환경부, 인미애위원, 그리고 용산의 대통령실에 가 있는 비서관 등등.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나온 그 기자회견 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인구미래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계시고요. 대구 경북을 같이 다녔는데요. 한쪽은 양천구청장 했던 김수영,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은 여성가족부 차관했던 김경선인데요. 저 사람이 영주에서 초중고를 다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올해 대상 받으신 분 같이 고마운 사람 말씀하실 분이 많으시네요. 네. 단골 미용실 원장님도 이야기해야죠.
네, 그래서 예. 저분이 그때 영주에 가서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그러면서 참기름 사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근데 어제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얘기 들었지만 들으면서도 울컥한데요. 예. 예. 의원님이 그걸 저렇게 해결해 줄 줄 예. 정말 박수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랑하고 싶고요. 대한민국 특히 지방이 살아야 되는데 지방이 그냥 목숨과 환경에 위험이 있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예. 좋은 사람 서영교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방금 그 서영교 TV 구독 후원 계좌 한번 다시 띄워봐 주세요. 네. 여러분 서영교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후원도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거 인터뷰하면서 자꾸 눈에 가는 저 복숭아. 제가 냄새가 이따 갈 여기까지 때, 나는 예, 것 같아요.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아주 맛있는 복숭아예요. 예, 아까 사실은 계시던 분들이 먹으면서 나갔는데요. 예. 냄새가 주변까지 다 단내가 대극점 알겠습니다. 복숭아. 예. 예, 대극점 복숭아. 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